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11월 16일자로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성희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있는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부임 이후 현재 다행히도 재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공사 재선정 후 기공식을 앞두고 있으나 그 과정 동안의 처절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이고 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그리고 사업 시행사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고 준공검사를 거쳐 환지 처분 인가로 마무리되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저희 오송 역세권 사업의 경우 환지계획 인가 결정고시 이후 오늘 말씀드릴 여러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현재 진행형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행 방식에는 수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와 그리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느낀 도시개발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의원회의 기형적인 권한 문제와 비리에 온상이 된 채비지의 매각 문제입니다. 첫째, 대의원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이나 조합 해산 등 극히 일부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회 개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소수 집행부의 전행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오송 역세권 조합에서는 과거 조합 집행부가 특별계획인 유통상업용지 매매대금 지급 및 복합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행정협조라는 매우 모호하고 또 포괄적인 안건으로 대의원의 의결을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조합의 핵심 자산인 채비지를 주식회사 D사에 대출금 34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임 행위입니다. 담보 제공 행위는 현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여러 논란으로 수백의 조합원이 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또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조합과는 거리가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본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기간 만료로 인한 담보 제공 미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니 제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공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은행 측의 답변을 받았고 당 조합은 현재까지도 무기한 담보 제공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각 잔금 중 100억 원을 조합장이 임의로 대여해서 뇌물을 받는 등 결국 이러한 비위 행위로 전 조합장은 구속되었고 조합은 재산을 잃고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의 각종 이권에 관련된 건설업자 등이 대의원으로 선출돼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사업 방향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첫째,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례를 참고해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이나 그리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가장 중요한 채비지 처분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총 사업 비용의 1%를 초과한다거나 특히 가령 10억 원을 넘는 계약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대의원 결격 사유를 법률로 상향해서 신설해야 합니다.
건설사, 용역업체 등 이권과 직접으로 관련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조합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만이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좀 신설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이후 투기 목적으로 유입된 소위 지분 쪼개기 세력이 조합을 장악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일정 면적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비지 매각 문제입니다. 이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는 채비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취득해서 매각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조합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조합원 전체의 핵심 재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채비지 처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규약이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비리의 출발점입니다.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집행부 결의만으로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 각자의 재산이 아닌 조합의 사업비로 쓰이는 토지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유착해서 헐값의 채비지를 넘기는 배임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경우에도 전임 조합장이 수만 평 이상에 달하는 채비지 2개소를 채비지 감정조차 거치지 않고 타사와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추진하며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회는커녕 대의원에서조차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채비지의 중도금을 받기 위해 결국 조합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채비지 매각은 규모나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도시개발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인 만큼 모든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총회 개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매각에 한해서만 대의원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입찰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조합원들에게 매각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의결로 채비지를 매각한 경우라도 차기 총회에 해당 매각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채비지 매각 가격의 객관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감정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조합의 재산을 헐값에 매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드린 채비지 관련 비행위가 어떻게 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지 그 교활한 수법을 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압류 제도의 악용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도시개발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그리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효력 규정이므로 의결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패한 조합 집행부나 업무 대행사는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 직인만 날인한 허위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 수백 혹은 수천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문제는 법원의 가압류 심사 과정입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조합의 공식 직인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보전 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고 그 계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좌우하는 총회 회의록이나 회의록 등 내부 의결 절차의 전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압류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장의 허위 계약서로 조합의 핵심 자산과 사업비 계좌가 동결되고 사업은 전면 중단되기도 합니다. 저희 조합 역시 이런 수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의 고통을 떠안아야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법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사업 방해 행위입니다. 이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법원이 도시개발조합과 같은 특수 법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심리할 때는 피보전 권리의 근거가 되는 계약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심사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서류와 관련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조합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의적인 사업 방해 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더 이상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소수의 이속을 챙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의원의 권한 남용과 그리고
불투명한 채비지 매각 문제는 비단 저희 오송 역세권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다수의 조합원이 겪고 있는 공통된 고통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제언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입법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